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예고 드린 대로 우주 관련주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 관련주들을 바라보기 굉장히 또 좋은 시점이기도 해서 특별히 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월 11일 화요일 기준 종가는 15,980원입니다. 시가총액은 2,064억 원이고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2천억 원을 넘어간 시점이어서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발행된 주식 수는 1200만 주가 조금 넘습니다. 자, 그리고 52주 최고가 최저가를 보시면 최고가가 17,390원이었고요. 최저가가 7,860원인데 지금 오늘 15,980원을 기록했지만 장중에는 52주 최고가를 갱신을 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52주 최고가 17,390원은 다름 아닌 오늘 나왔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캔코아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52주 최고가, 최저가 중에서 제가 52주 최고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가 부근인 종목들은 그 위에 수많은 매물대들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52주 최고가는 주가의 위치는 살짝 물릴까 부담되는 위치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땐 위에서 저항으로 찍어 내리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52주 최고가를 갱신하는 시점을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되고요. 과거의 경험과 통계를 봐도 가는 놈이 더 가지 대장주가 52주 최고가를 갱신하면 갱신했지 3등주, 4등주가 52주 최고가를 갱신한 일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 섹터에서 대장주들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가는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52주 최고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주 관련주 중에 첫 번째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케플러가 27.48%로 최대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케플러가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CEO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케네스 민규 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이 상당히 좀 특이하죠? 그 이유는 이분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신 한국 사람이긴 한데 국적이 현재는 미국 국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이름으로는 케네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민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CEO입니다. 현재까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이사로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작년 4월 11일이죠. 여기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죠. 작년 4월 11일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케네스 민규리 기존 대표이사가 원래 27.48%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케플러라고 하는 SPC죠.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케플러라는 회사에 모두 지분을 양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봤다시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최대 주주가 케플러가 되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공시는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최대 주주인 케플러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기존에는 케플러가 이 100%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었죠. 약 480여만 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똑같은 주식수를 신주로 발행을 하면서 기존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최대 주주였던 케네스 민규리 자 이분이 똑같은 이 신주를 그대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케플러라고 하는 이 SPC 이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 구조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가 되시죠?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지배하는 최대 주주가 케플러라고 했는데 이 케플러의 지배 구조를 봤더니 52 IMM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곳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은 이민규 대표이사가 보유를 하는 구조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 구조로 봤을 땐 우회 보유를 하게 됐지만 자, 이러한 특이한 구조로 기존의 이민규 대표이사가 동일하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영뿐만 아니라 이런 지배 구조에서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벨이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가 있는데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IMM 인베스트먼트가 1,300억 원 규모의
이 CB를 발행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원래 IMM 인베스트먼트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에 신주를 인수할 계획이었지만 정관상 신주 발행 한도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돼서 일반 CB 대신 영구 CB로 투자 형태를 결정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가 1200만 주 정도가 발행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1300억 원을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요. 전환사채라는 건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전환된 주식 수가 900만 주가 넘습니다. 전체 1200만 주가 있는데 900만 주를 이 전환사채 채권자가 전환을 하게 되면 27%의 최대 주주였던 이민규 대표이사의 지분을 훨씬 웃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일반 시비가 아니라 영구 시비, 우리가 흔히 영구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영구채 형식의 신종 자본증권으로 발행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CB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영구 CB로 투자 형태를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환사채는 그게 회계상 부채로 인식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하지만 이 영구 CB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30년이고요. 채권자가 계속 만기를 무기한으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구채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신종 자본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계상으로 이따가 재무도 볼 텐데 이 1300억 원이 이미 발행이 됐지만 이게 현재 부채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채 비율은 개선이 됐어요. 캔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1300억 원을 조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내용으로 좀 들어와 보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경남 사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천의 캔코아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경남 사천 지역에 1공장, 2공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각각 1공장, 2공장 모두 현재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5년 올해 1분기 정도에 이 증설이 완공이 될 예정인데 단계별로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 캐파 증설 규모가 기존 공장 대비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캐파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지금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사업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캘리포니아 메탈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를 통해서 스페이스X나 나사 쪽으로 납품하는 우주 특수 원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조지아 쪽에 캔코아 USA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캔코아 USA를 통해서는 미국 민수사업 그리고 미국 국방사업 쪽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주요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사업을 4개의 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항공 구조물 조립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MRO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UAM 사업이 있고 네 번째로 방산 그리고 스페이스는 이제 우주 발사체 사업인데요. 주로 이제 아르테미스나 뭐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이런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 이런 쪽의 우주 원소재를 공급을 하고 발사체 사업과 관련된 디테일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MRO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이것만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 보자면 MRO는 이 약자가요. M이 메인터넌스고 R이 리페어 그리고 O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터넌스는 유지, 리페어는 보수죠. 오퍼레이션은 이제 운영 관리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항공기를 유지 보수 관리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ST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매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존에 이제 여객기로 활용됐었던 그 여객기를 화물 운송기로 개조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뭐 탱크로 개조를 한다라든지 뭐 다양한 목적의 항공기로 개조해주는 그런 수요가 꽤 많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어버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항공사가 있죠. 퇴역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여객기들을 그냥 퇴역을 시키면 사실 뭐 고철값밖에 안 나오는 건데 그런 여객기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퇴역 항공기를 화물선으로 개조하는 건 얼마든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매출 증대가 일어나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MRO 수주를 할 수 있는 이런 배경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UAM 쪽 사업 영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뭐 AAM이라고 나오고 여기 UAM이라고 나오는데 이 UAM과 AAM은 뭐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이 UAM은 말 그대로 이제 얼반이 들어가서 도심에서 활동하는 이제 기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AAM은
어드밴스드라는 이 A 약자를 씁니다. 뒤에 영어 약자는 똑같고요. 그래서 뭐 그러한 차이가 있고 활동하는 영역이 다를 뿐이지 사실상 뭐 주요 역할은 거의 비슷하죠. 사람을 태우고 이 에어택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역할인데 이런 것들에도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업을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UAM 사업 쪽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물론 뭐 여행 서비스 그리고 마찬가지로 MRO 사업도 UAM 안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저는 사실 가장 많이 좀 기대를 하는 게 이 제조 영역입니다. 제조라는 게 우리가 반도체 파운드리를 잘 알고 있죠.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사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UAM에서 핵심이 되는 게 어느 기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양한 컨소시엄이 대표적으로 있지만 이 SKT와 하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보면 기체를 조비 에비에이션 기체를 활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조비의 기체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조비가 우리나라로 기체를 수출을 보내면 그 기체를 전부 완성된 상태로 가져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셜 형태로 가져올 텐데 그 파셜들을 최종 이제 마지막 단에서 조립을 해줄 수 있는 파운드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거는 조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컨소시엄이 아처 에비에이션의 기체를 가져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그거 가져오면 누가 조립할 겁니까? 조립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자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되면 캔코아가 이 영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영역은 우리가 이 정도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매출 현황을 보고 계신데 방금 우리가 알아봤었던 그런 다양한 매출 유형별로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매출 비중이 역시나 MRO 사업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최근 매출이죠. 24년 3분기 매출인데 조만간 4분기 매출 실적도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은 지금 실적 발표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캔코아도 4분기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종목 분석하는 현 시점으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44%의 매출 비중이 이 MRO 사업 쪽에서 나오고 있다. 자, MRO 수요가 가장 정점이었던 2023년 기준으로는 이 매출액이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 MRO 쪽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위쪽에 보시면 미국 민수 방산항공기 우주발사체 이거 다 대부분 국내 매출보다는 미국 매출이 많습니다. 근데 이 미국향 매출이 지금 보시면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 쪽의 관세 정책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미국의 법인이 있고 그쪽에서 매출이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메탈에서 제공하는 우주 항공 원소재 이쪽 매출도 지금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자, 밑에 가동률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가동률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넘어오면서 조금 증가하는가 싶더니 67%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동률이 줄어드는가 봤는데 이 생산 능력을 보십시오. 생산 능력, 캐파죠. 캐파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캐파에서 67%이기 때문에 이건 줄어든 게 아니죠. 계속 이것도 적정 수준에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캘리포니아 메탈은 2배 증설된 공장으로 이전이 됐어요. 캘리포니아 메탈뿐만이 아닙니다. 캔코아 USA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경남 사천에 있는 1공장, 2공장도 동시에 지금 캐파를 2배, 3배 가까이 증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뉴스는 올해 1월 24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서 제품 안 만들면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이거 누가 한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죠. 자, 이러한 배경 때문에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반대로 수혜를 좀 입고 있는데 지금 알아보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자회사가 2개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혜를 입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인데 이 날짜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1월 24일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이따가 차트를 볼 텐데 이 날짜에 어떤 차트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따가 한번 알아보고요. 자, 이 기사의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한 가운데 캔코아가 강세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화성 개척을 위한 여정에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캔코아 USA는 국내에서 유일한 티어 1 협력사다. 주요 고객사는 로키드 마틴, 보잉, 프레드 & 휘트니 그리고 블루 오리진 등이 있고요. 캘리포니아 메탈의 주요 고객사는 나사와 스페이스 X 이런 우주 기업 고객사를 두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 중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관계자가 얘기했다는데 그만큼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비밀 유지를 위해 많은 내용을 알릴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미 지금 드러나 있는 내용 정보를 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만 봐도요. 수주 잔고가 8,50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가 짐작이 안 되는데 2023년 매출액이요. 불과 911억 정도밖에 안 됐었던 회사입니다. 거기에 9배에 달하는 수주 잔고가 2023년 기준으로도 쌓여 있고 계속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장도 2개를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고 조지아에 있는 공장을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지금 증설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배경이 있고요.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가지고 계속 건든단 말이죠.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낮은 세금을 적용하겠다. 반대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너네들은 폭탄 관세를 맞아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뭐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캐나다, 멕시코도 지금 쩔쩔 매고 있고요. 지금 일본은 지금 뭐 손바닥 싹싹 빌면서 뭐 여러 가지 선물 공세를 하면서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여러 가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이 취임식에서 이러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별들을 향해 명백한 운명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표현했던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이 명백한 운명 이 표현이요. 이 뉴스를 보시면 과거 미국이 25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맥킨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윌리엄 맥킨리가 어떤 대통령이었는지 그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미국 스페인 전쟁을 승전으로 이끌었고요. 뭐 지금까지도 19세기 미국 영토 확장의 상징처럼 여긴다. 영토 확장의 상징 이게 중요한 거죠. 영토 확장의 상징이었던 윌리엄 맥킨리의 발언, 이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이걸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얘기는 트럼프가 어떤 의지가 있다라는 걸 다 이제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영토 확장을 뭐 이 사람이 지금 뭐 전쟁을 일으켜서 하진 않겠지만 그 과거에 캐나다에 너네 비싼 관세 매기기 싫으면 미국으로 편입되라. 그러면 너네도 편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할 만큼 이 영토 확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야망이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게 뭐 쉽진 않겠지만 영토 확장이 굳이 지금 지구 대륙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바로 화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확장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먼저 화성에 인간을 보낼 것이다라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또 그의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주 관련주들이 잠깐 주목을 받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지만 나사와 스페이스X에 원소재를 공급을 한다라는 게 상징적이죠. 트럼프가 달나라에 가는 거는 관심이 없다라고 해도 달나라에 가는 건 나사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성에 가는 건 스페이스X가 지금 주력으로 사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에 원소재를 동일하게 공급을 하는 회사가 캘리포니아 메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재물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물을 보시면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911억으로 증가했는데 지금 수주 잔고가 8,900억 원이 이미 이때 기준으로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2024년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찍힐지가 궁금한데 1분기, 2분기, 3분기를 봤을 때는 200억 원대 매출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뭐 대략 250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2023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본격적인 매출의 점프업은 2025년부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보면 부채 비율이 300%대에서 150%까지 줄어들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마저도 42%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전환사채 발행 현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사실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받았던 전환사채 남은 것만 보면 되죠. 이미 끝난 거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아까 처음에 확인했었던 무기명식 영구전환사채, 영구채라고 말씀드렸던 게 11회차입니다. 11회차는 얼마였죠? 1,300억 원이었죠. 어떤 목적으로 이 1,300억 원을 발행을 받았냐? 여기 나와 있죠. 시설 자금으로 600억 원, 운영 자금으로 400억 원,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300억 원인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인수 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조만간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는데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 일단 전환 가액은 13,995억 원이고요. 리픽싱 조건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 내용에 봐도 리픽싱 조건은 없고요. 여기 나오죠.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리픽싱이 없다라는 것도 캔코아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입장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발행된 주식 수가 상당히 많아요. 920만 주가 넘습니다. 이게 전체 주식 대비 42%이기 때문에 만약에 케플러가 이거 전부 다 전환을 하게 되면 42%의 주식이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다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많은데, 지금 지분 구조가 좀 독특하게 됐잖아요. 캔코아의 대주주가 케플러인데 이 케플러의 지분은 50대 50으로 이민규 대표이사와 이 IMM 인베스트먼트가 나눠 가지는 구조죠. 그러면 이제 이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케플러의 주식 수가 지금 27%인데 여기에 지금 42%가 추가되면 대략 한 70% 정도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민규 대표이사의 지배 구조가 좀 악화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지금 50대 50으로 비중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배 구조에는 영향이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이 IMM 인베스트먼트는 말 그대로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화성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죠. 이들의 목적은 투자한 그 투자금을 최대한 많은 수익을 가져가서 엑시트하는 게 목적일 텐데, 이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아까 그 자료로 넘어오겠습니다. 7회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환을 했습니다.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현재 남은 건 24억 9,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나오죠.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만기 전 사채 취득을 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남은 게 이 금액이에요. 23억 5,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 근데 이 줄어드는 거에서도, 자,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추가 상장 국내 사모 CB로 전환했다. 45,136주가 추가 상장이 된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7회차죠. 7회차는 방금 봤었던 그 전환사채가 나오는 건데 45,136주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거 7회차는 거의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오버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9회차와 11회차인데 이게 보시면 전환 청구 기간이 9회차는 지금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고요. 문제가 되는 건 11회차입니다. 올해 4월부터 이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주식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920만 주 정도 되는 금액이 언제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전환가액도 지금 13,995원이면 지금 가격이 15,000원대가 넘어갔잖아요. 지금 이미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더 상회한 금액이기 때문에 4월 11일 무렵에 만약에 캔코아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전환을 해서 일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너무 이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전긍긍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15,000원인데 이게 뭐 올라가지고 2만원이 돼서 오버행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게 뭐 15,000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배 구조가 바뀔 일도 없고요. 어쨌든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9회차와 11회차 전환 가액이 이 15,000원대와 13,000원대에 머물러 있다. 이게 지금의 주가와 비슷하기 때문에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분석을 마지막으로 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지금 우주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낮은 시총입니다. 지금 보시면 캔코아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근데 지금 시총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캔코아 시총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2,064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알아볼 HVM 얼마죠? 2,934억 원. 자, 그리고 이노스페이스는 어떨까요? 이노스페이스는 차트도 바닥이지만 시총도 2천억 이하입니다. 컨택은 1687억 원이고요. 차트의 위치도 상당히 바닥 부근에 있습니다. 자, 엔텔스는 어떨까요? 위치 자체도 상당히 좋지만 얘가 갖고 있는 시총 규모는 얘는 더 적어요. 시총이 43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만큼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호재가 있을 경우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는 시총이 4,100억 원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얘가 조금 무겁긴 한데 얘마저도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요. 파이버 프로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서 얘가 왜 올랐나 지금 좀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올랐음에도 현재 시총이 2천억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루미르는 어떨까요? 루미르도 바닥권이죠. 시총 2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기회인 것이 굉장히 많다. 오늘 알아보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얘마저도 시총이 2,100억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우주 섹터입니다. 물론 우주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호재가 좀 약하고 수급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지금은 모두가 기대하지 않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길목에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알아보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아까 제가 날짜 기억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시점 기억하십니까? 자, 이 날짜죠. 1월 24일. 자, 이날 장중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왜 상한가가 나왔을까요? 아까 뉴스 기억하시나요? 자, 트럼프가 아까 관세를 가지고 으름장을 놨죠. 너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맞을 것이다. 그게 싫으면 미국 내 공장을 지어라.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 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상한가를 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내 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나 있죠. 캘리포니아 메탈과 이 캔코아 USA, 조지아에 있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공장이 2배 이상 규모로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앞으로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얘네는 만들면 실적으로 찍히는 시점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바닥이었고 오르기 전에는 심지어 시총이 1,000억 원대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거고요. 지금은 고점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15,000원대 왜 하필 이 가격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까 전환사채 9회차 그리고 11회차 제가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9회차 전환사채에서 발행됐었던 전환 가액이 이 15,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이 15,000원대가 오버행 이슈에 있어서 가장 저항으로 작용되는 가격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가 가장 저항이 거센 만큼 이거를 만약에 돌파하는 거래량과 주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저항선은 이제 더 이상 저항이 아니라 강력한 바닥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위에서 조정을 가져가서 어느 순간 올라가 버리는 그런 52주 신고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멘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매수해라, 뭐 매도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투자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과거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여러 가지 통계들, 경험들을 봤을 때 이러한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다고 무조건 오른다 이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이때 한 바퀴 회전이 일어났어요. 지금 1,000만 주 가까이 되는 거래가 나왔다라는 건 전체 발행된 주식수가 1,200만 주인데 27%는 대주주 지분이잖아요. 그래서 1,000만 주 가까이 나왔다는 건 한 바퀴 회전이 다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의 역대급 거래량이 기존에 없었던 거래량이 자, 이 박스권을 뚫으면서 강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희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를 보시면 투자하시기가 어려운데 이 밑에는 지금의 통계적인 내용을 봤을 때 내려오기 굉장히 힘든 통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오더라도요. 이 지금 단기 이평선, 이 21선을 이탈할 확률은 상당히 적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오늘 같은 날도 지금 보시면 8%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로 마감했죠. 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건 위에 지금 이 저항이 부담스럽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음봉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 상장에 대한 리스크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7회차에 45,000주 정도가 나왔죠. 그리고 9회차께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올 수는 있어도요. 이런 게 시장에서 크게 막 21선 밑으로 떨어뜨릴 만큼의 악재로 작용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접근을 하신 분들은 단기간 조정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밑에서 사겠다라고 기다리신 분들은 또 그것도 맞는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상황에 맞게 나는 10% 내지 20%의 하락도 감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길게 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바라보는 건 100% 이상의 수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25년까지도 지켜보신다 하시면 지금 이 10% 20%는 감내할 수 있는 손실 폭일 거고요. 그것도 견디기 힘드신 분들 배트를 짧게 잡고 5%에서 10% 단타 수익을 보신다 하신 분들은 지금 캔코아를 굳이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으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점에 맞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로봇 섹터에서 참 좋은 모습들 많이 봤죠. 자, 이번에 우주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HVM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가 되고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선비 남인택이 우주 섹터 안에서 이번 주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